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덕분일까요? 제 유튜브 방문자도 아주 추워졌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송도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와 부동산 투자존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거래가 된 아파트 단지에서 선정을 해본 첫 번째 아파트는 송도 센트럴파크 프루지오입니다.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송도가 대장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센트럴파크 1차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3차 자리에 이 센트럴파크 프루지오가 있습니다. 이 109의 아파트들은 2010년대 초반대 주로 준공이 된 단지가 많거든요. 그나마 신축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뷰가 좋고 교통 또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에 대장급으로 꼽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84 타입의 매매가는 송도의 대장단지라 하면 보통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선을 좀 넘긴 하는데,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한 2,600~700선에서 인정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9억에서 9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실거래가 3.3제곱미터당 한 2,500선에서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높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550단지 정도가 되는데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3.3제곱미터당 한 1,600만 원 수준, 보통 109는 1,400에서 1,500대를 많이 보는데 그거보다도 약간 더 인정받고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5억에서 5억 5천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한 5천만 원대에서 250만 원 내외로 형성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시면, 센파크 프루지오는 이렇게 이 맞은편 쪽, 이 앞에 쪽이 센트럴파크 공원 쪽이 되겠어요. 센트럴파크를 바라보면서 남서 방향인 그런 호수들이 가격도 그렇고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보시면 이쪽이 센트럴파크 1차, 2차, 그러면 이쪽이 3차 자리인데 3차가 오히려 이쪽으로 빠지면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대장단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송도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네, 아이파크 아파트는 캠퍼스타운역을 중심으로 209 쪽 라인에 있는 거죠. 역도 가깝고 공원도 좋고 그 옆에 바로 또 학교가 초중고가 같이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고 생활하기 좋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의 장점을 같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맞은편 쪽에 새로 지어진 그 단지들의 가격보다 가성비 좋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집으로 선택하시기에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매매 가격은 6억 이상, 6억 5천대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한 1,000에서 1,100선 정도가 되니까 매수를 해서 인테리어에서 다시 임대차를 놓는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한 3,000에서 5,000 정도 택해서 월세는 150만 원 이하로 찾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요즘 송도가 그렇게 월세 아파트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최신의 단지가 되겠죠. 2024년 10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1100세대인데 804세대가 전부 84 타입입니다. 라인에 따라서는 보합 또는 마이너스 P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분양가가 보통 7억대 중반, 옵션을 넣고 해가지고 한 8억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은 물론 학교는 바로 옆에 있고 살기 좋고 뷰 좋다고는 얘기합니다만 접근성 굉장히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갖춰있지 않다 보니까 3.3제곱미터당 한 1,000에서 1,100 수준, 3억 5천에서 4억대가 가장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역시 3천, 5천 그리고 한 160만 원 이하로 주로 시세가 형성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레이크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깥쪽이 호수 쪽이 되고 있고요. 호수 쪽을 바라보면서 남동인 쪽의 단지들이 조금 더 인기가 있다. 물론 사이뷰가 다 나오면서 충분히 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가릴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 뒷라인 같은 경우는 호수뷰는 나오지가 않겠죠. 이 밑에 쪽으로 단지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은 나중에는 가릴 수 있다. 그래서 영구뷰가 나오는 307동, 308동 라인이 조금 더 인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체적인 위치를 보면 바로 힐레이크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쪽 레이크를 호수를 바라보고 있고, 이 바닷가 쪽으로 이제 앞으로도 새로운 여러 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할 것이고 또 주변 환경도 좋아질 것이지만 지금은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단지와 단지 뷰로 있는 단지의 그 차이가 같은 84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 2억까지도 나는 것 같아요. 3.3제곱미터당 2,500~600선에는 거래가 되는 바깥 라인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809가 보통은 1000에서 1100 수준에서 찾게 된다면 바닷가가 보이는 라인을 기준으로 1200~300까지도 올라가는 아주 양호한 그런 전세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비슷하게 3,500, 월세 16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마리나베이는 809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바닷가 라인은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푸르지오 올드마크 오피스텔입니다. 푸르지오 올드마크는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던 힐스테이트 오피스텔과 같은 라인을 쓰고 있어요. 학원가 라인 안쪽이라는 거죠. 1, 2, 7, 8단지가 있고 각 단지마다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각 동에 2층부터 6층까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한 1.5억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가격이 1억 3천에서 1억 4천 사이, 갭을 한 1,000만 원 정도 두고는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거래가 이렇게 물론 많지는 않죠. 학원가 라인이다 보니까 그쪽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넓은 원룸 그런 수요 때문에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원룸 가격하고 비슷한데 주차 공간이 1.5대나 되는 아주 여유로운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인기 있고 경쟁력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반 서밋 74 타입입니다. 호반 서밋은 2023년도에 가장 먼저 입주한 그런 단지가 되겠는데, 아파트 단지와 함께 오피스텔이 3개 동이 같이 들어갔죠. 74 타입 그러면 전용으로 22평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팩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보통 이 전용 면적 따지면 투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는데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매매 가격은 3억대 정도에는 붙지 않나. 전세 가격은 오히려 일반 84 타입들하고 비슷하게 2억 5천 내외에서 거래가 되는데, 최근에 실거래는 2억 2천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주변에 진짜 생활 환경이 너무 좋고요. 여기까지도 직선 거리로 한 1km가 되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걸어 다니실 수도 있고 인천시 내외로의 교통도 좋고 해서 아주 괜찮은 단지 중에 하나. 월세 같은 경우는 보통 소형 아파트랑 비교가 되는데 보증금도 1, 2천으로 조금 더 낮고 월세도 한 100, 20만 원 정도 안짝이라면 충분히 소형 아파트와 경쟁할 수 있는 3룸 오피스텔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대두됐던 이야기가 특례보금자리론이었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말미암아 계기가 이루어졌고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지면서 일시적으로 반등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9억 이하의 주택의 대출 한도가 5억이었는데 이게 DSR도 적용을 안 하고 또 소득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었고 또 갈아타기도 했겠죠. 그 당시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여가지고 고정금리로 4%대가 굉장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어떤 회의론, 걱정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우대형만 남겨놓는 그런 모습이 됐죠. 2024년 1월 29일 날 이제 다 종료가 되는데 44조 정도의 자금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보금자리론, 그리고 가장 정부가 적극적으로 몰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제약 조건이 좀 있잖아요. 부부 합산 소득을 체크하고 순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1년의 실거주 의무도 있고 이런데, 이런 제약들이 많다 보니 과연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반 서민들의 고정금리 주택 구입을 위한 그 지원책으로 보금자리론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이슈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리하고 정책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정책 대출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세는 글로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가 바로 지금 내려가진 않겠지만 결국은 내려가게 되면 정책이라는 것은 거기에 더 잘 달리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확실히 인하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안정을 찾아간다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 또 다른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뉴스,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